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9월달 고2 학생들의 교육청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유충열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기 3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번은요, 바로 위쪽 준거에 해당되는 보기가 주어져 있는데, 이 보기 문제가 오답률이 84.5%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 유충열전에 대해서 이미 줄거리를 많이 알고 있다거나 쭉 읽어 내려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 아마 좀 보기와 관계를 잘 엮어내질 못해가지고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유충열전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장치를 활용하여 대중소설로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예로는 영웅의 잠재적 능력을 표출시키는 초월적 조력자. 네, 제가 지문 읽어가면서 군데군데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이 소설 역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또 주인공의 영웅성을 더욱 부각하는 신물, 또 영웅과의 치열한 군담을 만드는 적대자, 즉 빌런이죠. 위기에 처한 인물의 이야기를 중단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고조시킨 후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단절 기법 등이 있다. 또한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는 순환을 소설 속 왕가를 통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황후하고 태후가 나옵니다. 왕가를 통해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했던데요. 바로 이 부분,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는 순환을 소설 속 왕가를 통해 그대로 재현, 이 부분이 아마 좀 함정으로 엮는 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지문을 읽어본 다음에 보기 읽어본 다음에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이 차차 밝아오매 마침 영릉골 관비입니다. 관비. 여기 관비는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생 좀 나이들은 기생의 좀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남성이 아닙니다. 영릉골 관비 한 사람이 유촌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숫가에 다다르니 어떤 여자가 뒤에 보면은 강낭자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물가에서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고자 하거늘 급히 쫓아와 강낭자를 붙들고 물가에 앉히고 이유를 물으니라. 그 후에 제 집으로 가자 하나 낭자 한석고 죽으려 하거늘 관비 여러 가지로 타일러 데리고 와서 수양딸로 정한 후에 자색과 태도를 살펴보니 천상선녀 같은지라. 사실은 이 주인공 유충열도 그렇고 이 강낭자도 그렇고 원래 천상계에 있다가 또 천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적강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까지 이 지문에서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천상 선녀 같은지라. 이 고을 독립하다 수청을 들이면 천금의 재산이 부럽지 않으며 말량 가진 태수를 원하겠느냐. 서류적인 용법이 쓰였죠. 만 가지로 달려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더라. 이게 이제 결국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관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강낭자를 데려다가 나중에 기생으로 부려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표현들 자체가 여러 가지 표현들 자체가 강낭자를 기생으로 써먹으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여기서 각설이 나옵니다. 각설. 갑자기 이제 강낭자 얘기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하던 차에 더 이상 강낭자 얘기는 나오지 않고 각설하면서 드디어 남자 주인공 유충열 얘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보기에 나왔던 단절 기법이죠. 그래서 쭉 아무리 지문 끝까지 보더라도 더 이상 강낭자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강낭자 얘기가 궁금하신 분이 있다거나 또는 뭐 내신에 대비해서 변형 지문이 나올 경우 대비해서 보니까 이 강낭자 얘기는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고전소설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문제풀이 끝난 다음에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지문을 같이 보면서 강낭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구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각설 이후 읽어보겠습니다. 유충열이 강성상의 집을 떠났어요. 여기서 강성상은 바로 같은 성씨 강신을 보니까 바로 강낭자의 아버지구나 딱 직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명은 강희주라고 하고요. 네, 그럼 벌써 이 지문에 나온 그 줄거리 단계가 이미 유충열하고 강낭자가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강낭자의 이름은 강경화고요. 뒤에 EBS 지문에 이름이 나옵니다. 하여튼 결국 왜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됐냐 하면은 뒤에 나온 악당 정한담이 해가지고 다 모함을 당해가지고 뭐 귀양 가거나 죽거나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라기보다는 유충열도 이렇게 강성상 장인집을 떠나가지고 쭉 이제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뒤에 제가 썼습니다만 영웅의 일대기 중에서 항상 영웅이 시련을 겪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나중에 시련은 다 극복합니다만 바로 그 시련에 해당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산중에 들어가 삭발하고 중이 되어 훗날에 돌을 닦으리라 하고 청산을 바라보고 종일토록 가더니 한 곳에 다다르더라. 앞에 큰 산, 여기 큰 산 바로 공간에 대해서 기억으로 묶었는데요. 이 기억이 나중에 32번 문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또 살펴보겠습니다. 큰 산이 있으되 천개의 봉우리와 만개의 골짜기가 하늘불빛 솟았고 오색구름 어쩌고 화초만발. 여기 한마디로 신령한 산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쭉 뭐 공간적 배경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게 딱
보통 속세 같지가 않고 신령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런 느낌 주는 묘사로 쫙 너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건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또 대충 느낌이 이렇게 공간 묘사를 아주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각적 부분이 있고 청각적 표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읽다 보면은 뭐뭐 하듯 뭐뭐 하듯 비유적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대충 간단히 머릿속에 체크를 하고, 네. 그래서 역시 요 문단 맨 마지막에 산중에 있는 경치 어찌다 기록하리, 아주 역시 편집자의 논평같이 서리적인 표현으로 아주 경치가 신령한 모습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봄바람부터 나옵니다. 계절적 배경을 나오죠. 봄바람이 언뜻하며 경새소리 어쩌고, 이것도 쭉 뭐 묘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산이 무슨 산인고 했더니 또 서해 광덕산이라고 하고, 서해 광덕산 안에 백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충열이 그 절 안에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니 큰 스님이 한 사람 나오고 그 중에 고동을 보니 소소와 두 눈 써본 두 눈을 덮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역시 그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딱 이 스님의 외양 묘사만 보더라도 아, 이 스님이 보통의 중은 아니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금방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문단 마지막 맺으면서 평범한 중이 아닐려라 했습니다. 자, 계속 묘사 부분 나옵니다. 백활염주 육한장을 짚고 옥포 장삼에 떨어진 송락 쓰고 나오며 유생, 여기서 유생은요 뭐 유학 공부한 학생이 아니고 유충열 말하는 겁니다. 네, 유생을 보고 말하길 소승이 나이가 많기로 유상공, 여기 유상공도 유충열이죠. 그러니까 이 성씨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유상공 오시는 행차에 동구밖에 나가 맞지 못하니 소승의 무리함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유생이 크게 놀라 하는 말이 바로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런 뜻이죠. 천한 인생의, 사실은 이 천한 인생이 아니고요. 사실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뭐 지금 떠도는 처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천한 인생의 팔자 기박하여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와 대사를 만나오니 그토록 관대하시며 소생의 성을 어찌 아나이까 나를 어찌 압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놀라는 말투죠.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큰 스님은 역시 영웅의 일대기에 나오는 시련으로부터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중략줄거리를 보더라도 이 충렬은 백룡사 큰 스님에게 도수를 배우고 무기를 얻는다. 이후 정한담, 드디어 빌런 나왔습니다. 적대자 나왔습니다. 정한담 의족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나왔는데, 여기 중략줄거리만 보더라도 아, 이 큰 스님은 역시 아까 보기에 나왔던 초월적 조력자에 해당되구나,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앞부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1번 기업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큰산, 백룡사라는 절이 있는 큰산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기억은 1번 선지 인물의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 자, 이 큰 스님이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유충년한테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승의 무례함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벌써 1번 땡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선지 갑니다. 기억은 인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다. 이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산에 들어서는 입구부터 아주 뭐 여러 가지 시각적 청각적 묘사를 하면서 속세와는 다른 딱 신령한 산이라는 느낌을 딱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번 기억은 맞겠습니다. 이제 니은이 인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만 하면 3번이 답이고요.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니은 말고 기억은 인물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공간이 아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달리가 있으니까. 근데 기억 큰 산에서 지금 조력자 큰 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큰 스님과 가까워 지내면서 여러 가지 도술 배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물감의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면 달리가 틀린 것이죠. 일단 4번은 기억에서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억은 인물이 고난을 겪는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시련을 당해서 떠들고 있다가 큰 스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도술도 배우고 하는데 이게 고난을 겪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일단 기억부터가 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직 니은은 안 봤는데 기억만 보더라도 일단 3번이 유력한 정답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그렇죠. 네, 3번하고 또 4번. 혹시나 이제 니은을 요거 봐야 되고요. 아, 벌써 4번도 기억에서 땡이고요. 일단 3번이 가장 기억만 놓고 보면은 유력한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일치 문제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은요, 일단 4번하고 5번 선지가 이 중략줄거리 앞부분 읽어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네요. 선지 4번 보면은 큰 스님은 백룡사에 찾아온 사람이 유충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충열이 놀라죠. 저의 성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일단 4번 맞습니다. 5번 선지 영릉골 관비는 강낭자의 자색과 태도를 알아보고 떠나지 않도록 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기생으로 딱 돈벌이에 써먹기 좋다는 그런 인상이 드니까 집 떠나지 말라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5번도 받겠습니다. 자, 일단 32번 4번 선지 5번 선지 받고요. 네, 그 다음
이 보기가 있는 34번 문제 중에서 1번하고 2번 선지가 이 앞부분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니까 1번, 2번 선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입니다. 강낭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가 각서를 통해서 유충렬의 서사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강낭자 얘기 궁금한데 나오지 않죠. 바로 단절기법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맞고, 2번 선지 유충렬이 백룡사의 큰 스님을 만나는 부분에서 초월적 조력자가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문제가 이 5번이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이 되어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이 오답으로 많이 낚였는데요. 4번 2번입니다. 2번. 이거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자, 유충렬이 백룡사 큰 스님을 만나는 부분이, 일단 큰 스님이 초월적 조력자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월적 조력자가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 표출은 이제 만난 나중이고요. 일단 여기 만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는 부분,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만나는 부분에서 초월적 조력자가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은 나중에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월적 조력자가 영웅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은 나중에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짐작하거나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만나는 순간부터, 만나는 부분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잠재적 능력을 표출시키는 부분은요, 나중에 이 정한남과의 싸움에서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죠. 뭐 일광주, 뭐 장성검 이렇게 막 번뜩하니까 다 적진이 그냥 우르르 쓰러지고, 그런 모습에서 나중에 정한남과의 싸움에서 이 표출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일단 만나는 부분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나중에 초월적 조력자가 초월적 조력자인 큰 스님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런 능력을 배워서 나중에 어디 써먹겠구나, 그렇게 짐작하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이 앞과 뒤를 대응하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그냥 쓱 하고 넘어가다 보니, 그리고 5번도 약간 5번이 더 일단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어색하니까 5번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많이 고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정리에 써보면은, 네, 이렇게 조력자가 영웅의 잠재 능력을 표출시키는 모습은, 표출시키는 모습은 정한남과의 대결에서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뭐 나중에 짐작은 될 수 있어도 확인까지 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중략 줄거리 이후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전체 줄거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한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최일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통속이죠. 그래서 이 유충렬 아버지하고 또 장인, 강승상, 다 이런 사람들 모함해서 이렇게 유충렬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게 한 아주 악당입니다. 네, 일단 정한담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크게 기뻐하여 옥관도사, 여기 옥관도사는 아까 백룡사 큰 스님하고는 전혀 대조적인 인물이죠. 네, 이런 정한담이라는 악당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네, 옥관도사의 말대로 약속을 정하고 며칠을 지낸 후에 갑주를 갖추고 진영문에 나서며 원수를 불러, 원수는 바로 유충렬이겠죠. 네, 한갓 혈기밤 믿고 우리를 대적하니 자식들이 가엾도다.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이때 원수 의기양양하여 전진의 횡행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웅성 출마하고 한 번 겨루지도 않고 거의 잡게 되었더니, 자, 왠지 이런 느낌,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함정에 빠진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적진이 또한 쟁을 쳐 거두기를 이긴 김에 계속 쫓아가, 계속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바로 적진 선봉을 헤쳐 달려갈 때 장대에서 북소리 나며 난데없는 안개가 사면에 가득하고 적장이 간데없고 음산한 바람이 소소하며 차가운 눈이 흔들리니 지척을 모르리라. 가련하다. 유충렬이 적장 꾀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목숨이 경각이라. 네, 계속 편집자 논평도 같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크게 놀라 신화경 펴놓고, 자, 아까 원수도 백룡사 큰 스님한테 배운 거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크게 놀라 신화경 펴놓고 둔갑술, 그리고 안순법 펼쳐서 일단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 하고 진영 살펴봤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의 패턴이죠. 영웅한테 나타나는 비범한 능력입니다. 비범한 능력. 자, 이 토굴이 니은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 큰 산이 있고 니은 토굴이 있는데, 자, 요 문단 읽어본 다음에 토굴에 대한 문제 32번 계속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니은 토굴을 깊이 파고 그 가운데 장창 검극은 3대같이 벌렸으며 사해의 신장은 왠지 귀신 장수 같은 사람들이죠. 신장이 나열하여 독한 안개 모진 모래를 사면으로 뿌리면서 함성 소리 크게 질러 항복하라는 소리 천지에 진동하는 지라. 역시 정한담도 옥관도사한테 배운 게 많네요. 원수 그제야 간계에 빠진지 알고, 자, 처음에 몰랐다가 그제야 빠진지 알았습니다. 근데 역시 또 이 원수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있죠. 신화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육정육갑을 베풀어 신장을 호령하고, 네, 이 원수의 도술이 더 세네요. 신장을 호령하고 풍백을 밥비 불러 구름과 안개를 쓸어버리네. 바람으로 다 구름하고 안개 쓸어버렸습니다. 역시
원수의 도술이 더 강력하네요. 명랑한 푸른 하늘과 밝은 해가 일광주를 희롱하고 장성검은 번개되어 적진이 요란하다. 바로 이거 일광주 장성검, 이거 뭐 칼 같은 거일 텐데 바로 이게 바로 신기한 물건 같은 거, 아까 보기에 나왔던 신물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네, 적진을 살펴보니 무수한 군졸이며 진영의 모든 복병이 둘러싸서 백만겹을 애웠는데 장대에서 북을 치며 군사를 재촉하거늘 원수가 분노하여 일광주 어쩌고 쭉 나오고 뭐 이렇게 좌충우돌 횡행할 때 호통소리 지나는 곳에 번갯불이 일어나며 번갯불이 일어나는 곳에 류성병력이 진동하니 군사와 장수가 넋을 잃고 모든 장수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 제 군사를 제가 모른다. 서로 밝혀 분주할 때 장성검은 동쪽 하늘에 번뜩하며 오랑캐척이 쓰러지고 서쪽 하늘에 번뜩하여 전후 군사 다 죽으니 추풍낙엽 볼만하며 무릉도원에 붉은 피 흐르나니 핏물이다. 자, 이거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원수가 도수를 활용해가지고 공을 세우는 장면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묘사 중에서도 이렇게 추풍낙엽, 뭐 무릉도원, 붉은 물 이런 거 다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살짝 체크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혹시 선지에 그 비유적 표현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쭉 묘사 부분 읽어 내려가면서 물론 일일이 다 뭐 세세하게 읽을 필요 없겠지만 이 부분은 비유적 표현이 있구나 그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봉 중군 다 해치고 적진 장대에 달려드니 정한담이 칼을 들고 대장의 석본을 호통소리 크게 하고 장성검을 높이 들어 큰 칼에 베어들고 후군에 달려드니 자, 드디어 정한담을 큰 칼에 베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 정한담이 목을 뱉는지 안 뱉는지에 대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이때 황후와 태후가 적진에 잡혀가서 토굴 속에서 소리하여 하는 말이 저기 가는 저 장수는 행의 명나라 장수거든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보통 고전소설이 그러하듯이 명나라가 배경입니다. 저기 가는 저 장수는 행여 명나라 장수거든 우리 고부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어머니가 태우고 며느리가 황후겠죠. 우리 고부 살려주소. 자, 그래서 원수가 분한 기분이 등등하여 적진의 흥행타가 슬픈 소리 나며 바로 이렇게 태우와 황후가 막 호소하는 부분이겠죠. 슬픈 소리 나며 천사마가 원수의 말입니다. 그곳으로 행하거늘 급히가 말에서 내려 말하기를.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원수가 이렇게 황후와 태후한테 말하는 장면이 A라고 묶어져서 바로 33번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여기 이제 명나라가 배경이긴 합니다만 여기 황후하고 태후가 적진에 잡혀가는 부분, 이 부분이 마치 우리나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그렇게 빗대었다고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나라가 쳐들어온 병자호란 때 일단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혔고요. 네, 뭐 세자, 왕자들 그리고 뭐 왕비라든지 여러 왕족들이 강화도에 피신해 있다가 강화도가 함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청나라 군사들한테 붙잡히고 또 많은 왕족들이 대군들 포함해가지고 청나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준 대목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 그래서 이 소설이 나중에 EBS 지문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병자호란을 빗댄 그런 소설이라는 부분이 군데군데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부분 보겠습니다. A 부분. 자, 유심이 아니고 원수가 황후 태후한테 말하는 장면입니다. 소장은 자기 가리키죠. 동성문 안에 거하던 유주부가 이제 유충일의 아버지인데 이름이 유심입니다. 그리고 유심은 명나라 개국공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명나라 개국공신, 아주 원래는 지체가 높으신 분의 자제니까 이게 명문의 일대기 구조에 늘 나오는 고귀한 혈통에 해당되겠습니다. 고귀한 혈통. 유주부 아들 충렬이 온데 자기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원수 갚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정문거를 한 칼에 베고 그 후에 초일기와 마룡을 잡고 한담의 목을 베러 이곳에 왔사오니 소장과 함께 본진으로 가나이다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3번이 A고, 근데 이게 A하고 B가 붙어 있기 때문에 B까지 다 읽어본 다음에 33번 문제 한꺼번에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황후 태후가 그 말을 듣고서 다시 이제 톡을 밖에 나와가지고 원수의 손을 잡고 치하하며 하는 말, 이 부분이 B로 묶여져 있습니다. 황후와 태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나와서 하는 말, 그대는 분명 유주부 아들인가 어디가 장성하여 이런 병장 되었는가, 그대 부친 즉 유주부 어디 있느뇨, 역시 행방을 모르고 계시네요. 장군의 힘을 입어 우리 고부 살려내어 백발이 성성한 이내 몸이 황제 아들 다시 보고 곱고 고운 젊은 얼굴 내 며느리 황제 난구 다시 보게 하니 그 공로 그 은혜는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도 잊을 수 없고 천지가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될지라도 잊을 가망 전혀 없네. 머리를 베어 신을 삼고 혀를 빼어 창을 받아 100년 3만 6천 일에 날마다 이곳에도 그 공로를 다 갚을까. 본진에 돌아가서 내 아들 어서 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끝문장까지 뭐 마저 보죠. 원수 절하고 황후와 태후를 바삐 모셔 본진에 돌아와 정한다면 목을 내어 황제전에 바치려고 칼끝에 빼어보니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짜는 간대었고 허수아비 목을 베어왔는지라. 자, 그럼 정한담 어디 갔을까? 역시 도수를 부리는 사람들께 만만치가 않네요. 하여튼 원수가 분노하여 다시 싸움을 도두들 하면서 끝맺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서로
원수하고 황후 태후가 같이 서로 대화 주고받는 장면, A번, B번 묶여있는 3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33번, 이 A로 묶인 부분은 원수가 말하는 장면이고 B로 묶인 부분은 황후하고 태후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1번 선지, A는 B와 달리 과거 사건을 근거로 들며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있던데요. 자, 일단 A, 원수가 말하는 부분에서 뭐 자기가 정문걸 한칼에 베고 추일기 마룡 잡고 어쩌고 과거 사건 근거로 든 것은 맞는데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다. 문제 해결, 뭐 문제는 나중에 좀 일단 뒀다가 나중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보한 태도 없습니다. 일단 A부터가 땡입니다. 그리고 2번 선지, B는 A와 달리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 자, B를 보면은요, 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수의 은혜가 너무 높다. 이걸 언제 다 갚을까? 그런 얘기 하면서 뭐 태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도 뭐 천지가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될지라도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설정까지 맞는데 상대를 설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서 빨리 본진에 돌아가서 내 아들 어서 보세. 그런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상대를 설득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거부터가 B에서 역시 땡입니다. 3번 선지입니다. A와 B는 모두 대상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며 상대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글쎄요. A, 대상에 대한 평가. 자, A가 원수가 말을 하면서 황후하고 태후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런 부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는 뭐 그럴 수 있죠. B는 이렇게 원수의 공로가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크다. 그런 부분 막 비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상대의 행동 변화, 자, 이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그렇다고 전혀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A나 B나 다 X가 되니까 다 일단 땡이고요. 4번입니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자, 일단 A를 보겠습니다. A는 소장은 동성문 안에 거하던 유주부와도 충렬인데 A는 맞죠. A는 일단 이것도 맞는데 이게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상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다.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라는 발언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A부터가 땡이고요. B는 특히 자신의 신분, 뭐 자신의 신분이 황후하고 태후라는 거 원수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 언급한 것도 없습니다. B는 뭐 당연히 땡이고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 자신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발화에 대한 상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다. 이 부분은요, 나중에 EBS 지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 그 EBS 수특 지문 중에서 강낭자가 원수한테 하는 발화 중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 이런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신의 발화에 대한 상대 의구심을 해소, 또 자신 신분 언급, 나 원래 강낭자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수가 강낭자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이따 그 EBS 지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답은 뭐 5번밖에 될 것이 없네요. A는 이전 사건에 대한 정보 전달 맞죠? 자기가 어떻게 누구누구 배고 어쩌게 바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건에 대한 정보 전달 맞고요. 그리고 B, 변화된 현재 상황. 그렇죠. 지금 자기가 황후하고 태후가 토굴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원수가 공을 세워가지고 토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현재 상황 맞죠? 거기에 대한 심리, 상당히 감사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도 맞겠네요. 답은 가장 적절한 거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굴 얘기가 나와 있었던 니은에 해당되는 31번, 아직 풀지 못한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니은은 토굴은 인물 간의 갈등 해소되는 공간이다. 자, 토굴에 황후하고 태후가 갇혀 있다가 원수가 구출해주긴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갈등이 있다가 해소되고 그런 공간은 아니죠. 땡입니다. 그리고 3번 아까 유력한 정답이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니은은 인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 아니어야 되죠. 네, 이것도 니은 맞습니다. 이 토굴은 그냥 황후하고 태후가 갇혀 있던 거, 그리고 뭐 정한다 밀당이 막 도수를 부리고 그런 곳이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원수가 여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 맞겠습니다. 답은 3번 가장 적절하겠네요. 계속 보면은 4번 일단 뭐 기억부터가 땡이라고 했습니다만 니은 인물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공간. 자, 아까도 봤지만 인물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일단 큰 산에서 그 백룡사 큰 스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데 기억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부터 틀리다고 했고요. 그리고 니은 글쎄요. 이거 황후하고 태후가 이 토굴에서 비로소 뭐 원래는 서먹서먹했다가 유대감이 형성되고 또 원수하고 사이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특히 이렇게 원수한테 황후하고 태후가 고마워하는 부분은요, 토굴 밖으로 나와서 고마워하는 거지 토굴 안에서 이렇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니은도 땡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선지입니다. 니은 인물이 고난을 겪는 공간. 뭐 니은은 맞죠. 황후하고 태후가 토굴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미 기억해서 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2번 갑니다. 32번 인물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 중에서 아직 풀지 못했던 1, 2, 3번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선지 황후는 유충렬 도움으로 본진에 돌아왔다. 이거 맞죠? 토굴에서 구해졌습니다. 2번 유충렬은 정한담의 목을 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맨 처음은 목을 벤지 알았는데 맨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알고 봤더니 창 끝에 걸려있는 거는 허수아비 목이었습니다. 칼 끝에는 허수아비 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끝에까지 이야기 뻔하지 않고 끝에까지 안 읽어본 사람을 위해서 이런 2번 선지를 만든 것 같아요. 네. 진짜 목을 벤 것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네. 그 다음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정한담은 유충렬을 자극하여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맞죠? 내 한가 혈기만 믿고 어쩌고 빨리 나와 자웅을 결단하라 하면서 자극했습니다. 3번도 받겠습니다. 네, 답 2번 찾았고요. 이제 마지막 보기 문제 3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34번. 오답률이 유달리 높았던 이 34번인데요. 이미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찾았습니다만 이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 5번 포함해서 3, 4, 5번 선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정한담이 유충렬을 함정에 들게 한 부분에서 영웅과의 치열한 군담을 만드는 적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빌런 맞습니다. 4번. 유충렬이 일광주 장성검 이런 거 당연히 신물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4번도 맞고 바로 5번 선지가 문제인데요. 자, 황후와 태후가 토굴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부분에서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은 순환을 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요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바로 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는 수훈환을 소설 속 왕가를 통해 그대로 재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실 가족들도 이런 순환을 겪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런 취지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했으면은 5번이 그 적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보기를 제대로 안 읽었다거나 뭐 그래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5번만 후두둑 딱 지나가다 보면 아마 2번하고 5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답을 5번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보면은 이렇게 황후하고 태후가 토굴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황후하고 태후도 이럴진데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느냐 바로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보기에서 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전란으로 겪은 순환 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이건 맞는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일반 백성들도 이 전란에서 어떤 순환을 겪는가 마치 병자호란에 빗대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역시 EBS 수특 지문에 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또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2 국어 금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 나왔던 세트 같이 봤고요. 아까 전에 그 강낭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내신에 대비해서 또 변형 지문에 대비해 가지고 2022학년도 수특 지문에 나온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EBS 수특 지문 보기 앞서서요. 뭐 잠깐 준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내용이 뭐 스토리 전개상 뻔한 구조인데요. 그 충렬은 유배당한 부, 아버지와 장인, 아까 강승상이죠. 구하고 나중에 장부인이라고 나옵니다. 아내, 아까 강낭자죠. 가족들과 제외하고 또 나중에 결국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고 북이 영위를 누린다. 그런 내용으로 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2022학년도 수능특강 지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2022학년도, 즉 2021년도에 발간된 수능특강 문학 중에서 이 유충렬전 나오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궁금했던 강낭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낭자, 연심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뒤에 나오지만 연심은요, 이 낭자를 구해주는 또 낭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낭자의 도움을 준 조력자입니다. 연심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신세를 자탄하더니 뜻밖의 관비 10여 명이 나와 잡아다가 계단 아래 엎드리니 원수 창문을 열고 낭자의 상을 보니 낯이 익은 듯하고 심신이 미감하여 자세히 보니 의상은 남루하나 기생되겠죠. 아까 전에 그 영능 관비가 이렇게 물에 빠지려고 했던 낭자를 구출해서 자기 수양달로 삼은 다음에 기생을 시키려고 맘먹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생이란 표현은 안 나왔지만 바로 여기 기생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기생되기로 마음먹을 것 같지 않고 천인 자식 아깝도다 했습니다. 네. 원수가 소리를 나직해 여기까지는 아직 그 원수가 강낭자를 금방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원수가 소리를 나직히 하며 낭자들어 말하기를 거동을 보니 천인 자식이 아니요 여자의 말을 들었거니와 수절을 한다 하니 뉘집 자손이며 낭자는 누구건데 청춘 소년의 수절을 하며 무슨 일로 절이 되어 관비 양여죠. 아까 수영달이라고 했습니다. 양여자가 되었는지 진정을 숨겨 꺼리지 말고 날더러 이르면 알 일이 있으리라. 말을 자세히 하라 하니 이때 낭자 계단 아래에 엎드려 원수의 말을 들으며 낭군과 이별할 때 하직하고 하던 말이 두 귀에 쟁쟁하여 1분도 다름이 없는지라. 일단 이 부분은 낭자는 먼저 그 원수가 자기 옛날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까지는 그렇지만 하여튼 인지한 걸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원수는 아직 아니죠. 낭자, 전일은 도망하여 왔기로 성명과 거주를 속였더니 자기 신분하고 어디 사는지 속였습니다. 마음이 자연 비감하여 진정으로 여쭈되 이제 바른대로 말합니다. 그 부분이 A 부분으로 묻겠습니다. A. 이게 나중에 여기 이 EBS의 1번 문제로 나오니까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A 부분 보겠습니다. 네.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골 월계촌 사는 강승상의 무남동녀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강승상 무남동녀이 없더니 부친이 말 영경에 귀양간 유주부 바로 원수의 아버지죠. 유주부를 위해 상소하였더니 만고 역적 정한담, 드디어 빌런 이름 나옵니다. 정한담이 충신을 모함하여 승상을 옥문관에 귀양하고 소녀의 모녀를 잡아 궁비 속공, 즉 노비로 삼았던 얘기입니다. 속공하려 하고 금부도사와 잡아갈 때 청수의 야간도주, 아까 그 청수의 그 강낭자가 빠져 죽으려고 하던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청수입니다. 청수의 야간도주하여 못 치는 물에 빠져 죽고, 즉 강낭자 어머니는 돌아가셨네요. 소녀도 죽으려 하더니 영능관비, 아까
고위 모의고사 지문 처음 나왔던 바로 영능관비입니다. 영능관비가 유촌에 갔다 오는 길에 데리고 제지비와 험하기 무수하되 연심의 힘을 빌어, 바로 연심 조력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심의 힘을 입어 이때까지 살았으나 오늘은 이 말을 원수전에 고하고 할 일 없이 자결하고자 하나이다. 원수 이 말을 듣고 당에 뛰어내려서며 이게 웬 말인가, 영능태수 바삐 불러 강성상을 오시라 하니라. 여기까지 일단 A 부분 이 EBS의 1번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A 먼저 1번 선지입니다. A에서는 앞니를 추측하며 자신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죠. 이거부터가 땡이고요. 2번 선지 A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에 대한 의구심 해소가 있고, 자, 맨 처음엔 자기 신분을 속였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실제 누구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요 파트만 보면은 의구심 해소는 맞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없죠. 이거부터가 땡입니다. 3번 선지 A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진술하며, 그렇죠. 나는 원래 어디 사는 누군데 어쩌고 어쩌고 아버지가 모함 받아가지고 또 어머니 빠져 죽고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진술한 것은 맞는데요. 자신이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 일단 하고 싶은 말 원수에게 다 하고 이제 뭐 자결하겠다 그렇게까지 말했을 뿐이지 자신의 요청 전달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요 부분에서 땡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A에 대한 한 문장 속에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부분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4번 선지입니다. A에서는 구체적 장소와 인물 열거했습니다. 그렇죠. 월계춘 얘기 나왔고, 뭐 옥문관 얘기 나왔고, 자기 어머니 얘기 나오고, 영능관비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구체적 장소와 인물 열거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보 전달했다. 여기까지 맞네요. 이제 나중에 B만 보면 되겠습니다. 5번 선지 A에서는 비유적 표현 활용하여 상대에 대한 우호적 태도. 글쎄요. 뭐 원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것이 없습니다. 네. 9호부터가 5번은 A에서 땡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능태수가 바삐 강성상 들어오시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가 강낭자한테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강낭자 아니오니까 강낭자가 살아왔나이다. 바로 이 부분. 이제 드디어 원수도 강낭자를 알아봤습니다. 강낭자가 살아왔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더니, 자, 이 말 듣더니 정신이 아득하여 천재가 깜깜한지라. 원수가 이별할 때 서로 주던 심표를 내어놓고 서로 견주어 살펴보니 일호도 의심이 없는지라. 즉 티끌만큼도 의심이 없지, 아, 강낭자가 맞구나 하고 더욱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승상이 낭자의 목을 안고 둥글며 말하기를 내 딸 경화야 청수에 죽었다더니, 즉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부인은 일단 청수에 먼저 빠져 죽었죠. 혼백이 살아왔느냐, 꿈이냐 생시냐, 너희 난군 유충열이 왔으니 소식 듣고 찾아왔느냐, 우리 집이 소가 되어 양유청정 푸른 가지 빈터만 남았으니 자기 집도 폐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마음 어찌다 진정하리. 원수가 낭자를 보고 하는 말이며 세세정담을 어찌다 기록할까. 역시 편집자 논평이 들어있고요. 이때 장부인은 저 유충열의 어머니입니다. 장부인이 내동원에 있다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나와보니 낭자 고부지래, 즉 자기 시어머니죠. 낭자 고부지래로 문안하고 살아난 말씀을 자세히 하니 장부인이 손을 잡고 말하기를 세상 사람이 고생이 많다 하나 우리 고부 같을 소냐. 자, 이만큼 아까도 그 고위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습니다만 바로 일반 백성들도 전란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다. 바로 그 부분이 그 유충렬 가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낭자 데려간 관비는 바로 그 낭자를 구출해주는 척 하면서 기생으로 부려먹으려고 했던 그 관비입니다. 영능골 관비는 혼백이 상처나고 간장이 녹는 듯 원수 동원에 높이 앉아 관비를 잡아들여 죄를 헤아려 묻기를 너를 죽일 것이로되 너 같은 천기년이 사람을 알아볼 수냐. 뭐 너 같은 사람이 강낭자 몰라보는 게 당연하지. 뭐 은근히 무시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청수의 낭자 구한 일로 풀어주니 덕인 줄 알아. 즉 원수가 관비를 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잘 혹시 내용일지 문제에 대비를 해서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연심, 바로 강낭자의 조력자입니다. 연심을 불러 무수히 치사하고 보내려 하니 낭자가 곁에 앉아서 하는 말이, 자, 이게 낭자의 곁이 아니고 낭자가입니다. 낭자가 곁에 앉았다가 하는 말이, 연심은 나와 백년 은인이니 자기 조력자죠. 일지치사뿐 아니라 평생을 함께 지내고자 하니 황성으로 데려가사이다. 원수 그 말을 옳이 여겨 연심을 불러 부인을 착실히 모시라. 연심이 황공하여 하더라. 이제 원수가 전후 사연을 낱낱이 기록하여 나라에 장기하고 길을 떠나올 때 장부인, 바로 어머니입니다. 금덩을 타고 가마 얘기하는 거고요. 강낭자와 조낭자는 육교를 타고 좌우로 모시고 강성상은 수레 타고 오국사신이 모셨는데 원수는 일광주 용린갑에 장성검을 들고 대환마. 아까는 그 지문에서는 고위 지문은 천사마였는데 여기 말 이름이 살짝 바뀌었네요. 대환마. 하여튼 일광주 장성검 다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신물들이죠. 네. 영웅적 능력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신물들입니다. 행군에서 오는 거, 바로 그 거동과 영화는 천구의 처음이다. 바로 이 부분 뭐 계속
청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뭐 청수가 아까 그 강낭자하고 또 그 어머니가 일단 어머니는 뭐 거기서 빠져서 돌아가셨고 강낭자도 빠져 죽으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청수까지 다다르니 소부인 죽던 곳이라 소부인이라고 하니까 강낭자 어머니가 되겠네요. 바로 원수가 이렇게 소부인 위로한 제사 지냈다 그런 얘기고요. 쭉 뭐 내용 보면은 뭐 천자 황태우 아까 토굴에서 구출해줬죠. 천자 황태우 뭐 연왕 뭐 이런 사람들 다 아주 막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개선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묘사가 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원수 일행들이 이렇게 천자, 황태우, 태우 다 구출, 황후태우 구출하고 또 천자와 함께 돌아오는 장면 쭉 개선하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 가서 이때 장한 만민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에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자 이것도 병자호란의 빗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고위 국어 지문에서는 뭐 이렇게 일반 민중들이 겪었던 고충을 그 왕가, 황실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재현했다 그 부분만 나오는데 바로 일반 백성들도 황실 가족보다 뭐 사실 더하면 더했지 진짜 굉장히 많은 고통 겪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병자호란 때에도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하는 이후에 많은 일반 백성들이 많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를 빗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국에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삐로 묶인 부분이 천자와 태우가 이제 원수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원수한테 치사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큰 삐번입니다.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수족이 이제 유충을 말하는 거였죠. 원수 만리타국에 보내고 주야 염려하더니 이렇듯이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밤 어찌다 칭찬하며 회수에 죽은 모친 회수의 죽은 모친 데려온다 하던 자녀 망고의 회수의 아마 아마 회수의 그 유충의 어머니 장부인이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직 돌아가지 않고 다시 모시고 돌아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만구에 없는 일이며 옥문관의 강승상과 청수에 죽은 강낭자를 살려오니 역시 청수의 강낭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살려갖고 돌아오니까요. 그 천추의 드문일이라 그대의 은혜는 백골난방이라 그 말이 어찌다 하리오 하면서 치사하고 있습니다. 또 강승상 나오고 천자 나오고 뭐 그렇게 아주 해피엔딩하게 재회하고 또 개선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문 끝내고 이제 미천 모품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 그 큰 B 부분, B가 천자하고 태우가 원수한테 하는 말이죠. 아까 가장 유력한 정답 후보가 일단 A가 땡긴 거 부분 제외하고요. 정답 후보가 4번이니까 4번 선제만 보겠습니다. B에서는 구체적 장소와 인물을 언급하며 상대에 대한 고마움, 바로 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 장소가 나와 있죠. 뭐 회수, 그 다음에 또 옥문관 그런 얘기 나오고 또 인물들 강낭자 뭐 그다음에 모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역시 B에서는 구체적 장소와 인물을 언급하며 상대에 대한 고마움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강승상 얘기 나오고 또 강낭자 얘기 나오고 바로 B도 맞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 확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들에 대한 역시 내용을 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연심은 강낭자 조력자로서 유충녀를 만나기까지 강낭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다. 맞고요. 2번 선지 영능 관비는 강낭자 양어머니, 아까 전에 고위 지문에서도 수양딸 삼았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로 강낭자를 구해준 것까지 맞아요. 청수에 빠져 죽으려 하는 걸 구해줬는데 집으로 데려와 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생으로 부려먹으려고 했죠. 이것도 맞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장부인은 강낭자의 시어머니로 어떤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고부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부.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은 강낭자를 위로하고 있다. 맞고요. 4번입니다. 강승상은 강낭자의 아버지로 정한담의 모함으로 귀양 간 후 강낭자가 청수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믿고 있었다. 맞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원수하고 재회하는 장면을 보고 아주 굉장히 놀라고 기뻐했죠. 4번도 맞고 마지막 5번이 답이겠네요. 유충녀는 강낭자 남편으로 강낭자와 이별할 때 주고받았던 신표, 아까 신표에게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표를 본 후에야 뭐 강낭자가 자신의 부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시 지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A 부분을 통해서 강낭자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부분 듣고서 이제 원수가 이게 웬일입니까? 뭐 이게 왼발인가 하면서 이게 강낭자 아니오니까 강낭자가 살아왔나이다 하면서 일단 강낭자 이때 인지했고요. 그 다음에 신표를 보고 더욱더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에 5번 선지는 앞뒤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 신표를 보고 나서야 강낭자가 자신의 부임을 인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임을 인지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신표를 본 건 나중이죠. 네. 후 이렇게 쓰겠습니다. 바로 이거 앞뒤를 살짝 바꾸는 이런 선지를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역시 보기가 나와 있는데 뭐 우리 고위 신문보다 더 아주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충열전에서는 유충열의 영웅적 행위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겪는 가족의 분리와 재회 과정을 제시하며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해 고통 겪는 우리 민족 고난, 바로 그래서 병자호란에 빗대었다고 했습니다. 민중의 꿈과 복수, 즉 청나라에 대한 복수 의지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청나라에 대한 복수 의지. 그러니까 배경도 또 명나라로 한 이유도 아마 그 부분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쭉 나가서 이제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그 고통의 실체는 상하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산 후 제외하는 가족들의 범위는 유충렬의 가족에서 그 주변, 즉 일반 백성들까지 확대되죠. 주변 뭐 황실 가족도 있고요. 이를 통해 작가는 가족의 문제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특수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두루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선지들은 뻔해서 일단 정답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요, 천자가 가족과 함께 돌아온 유충렬을 치유하면서 건네는 말을 통해서 일반 백성보다 상류층이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때문에 더 큰 고통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요. 이건 딱 선지만 읽어봐도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뭐 이게 맨 끝에 이거죠. 누구나 가족 간의 문제는 보편적이다. 즉 뭐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나 상류층이나 이렇게 전란으로 고통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지. 이렇게 뭐 생활 중에 더 큰 고통 겪는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